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저번 주 거 이제 안 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께 넘겨보시면은 어림셈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는 10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8페이지로. 요약집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어림셈법 할 자리 맞죠? 그죠? 여기 할게요. 어림셈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저번에 8번, 9번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셈법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같이 이제 보시면은 자 어림셈이라는 자체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따라서 어림셈법. 어림셈법 뭐지? 그러면 어림셈법은 그 대충 이제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법과 무슨 법 있죠? 승수법과 수익률법. 근데 승수법은 이게 따라해 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그러니까 해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해수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이론을 가야 되니까 만약에 1억의 총 투자액이 있다. 그럼 총 투자액이 있으면은 만약에 순영업 소득을 매년 2천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이 승수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몇 배냐? 몇 배냐가 중요하죠. 몇 배냐?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럼 투자액을 올리고 수익을 내리죠. 투자액을 올리고 그럼 투자액을 올리고 수익을 내려요. 안 보여요? 아니, 이게 안 보여요? 아니, 요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자, 그러면 따라서 몇 배냐? 몇 배냐? 그럼 만약에 1억에서 만약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따라해보세요. 5배. 그럼 해소 기간이 5년 걸린다는 거죠. 그럼 5년이 걸리는 게 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럼 승수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는데 수익률법은 따라서 역수관계다. 책에 지금 요약집 보시면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밑에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수관계를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역수고 얘가 역수거든요. 그럼 수익률은 적게 나오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몇 퍼센트냐. 자, 그럼 요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수익이 올라간다. 투자액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투자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가 중요하죠. 그럼 아까 얘는 1억에서 2천만 원이 요건 아까 5배니까 몇 년의 자본회수가 기간이죠? 5년. 그죠? 근데 이거는 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하고 1억에서 자, 이건 따라서 20%.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20%씩 매년 5년이면 자본회수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총소득과 순소득은 아직 빚을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안 뺐죠. 그럼 따라서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총투자 전체고, 세전은 빚을 뺐죠. 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이자를 빼니까 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고? 총. 세전과 세후는 뭐가 올라간다? 지분.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럼 8번 문제를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8번을 좀 전에 이제 했던 것으로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거는 2번이 맞죠, 그죠? 2번 맞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화면을 다시 본다면, 자, 따라서 총소득 승수. 그럼 총소득 승수는 아까 그냥 있어요. 총투자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앞에 소득을 나눠주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요거는 보시게 되면은, 총소득은 총투자액이 올라간다는 건 맞죠? 근데 따라서 앞에 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소득으로 나눠주겠죠. 그럼 무슨 소득이 나와야 돼요?
총소득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세전은 지분이 올라갔죠. 그럼 얘로 나눠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순소득은 자 무슨 투자가 올라가나요? 총투자 올라가고 얘로 나눠주는 거 맞는데 지분이 맞겠어요? 총이 맞겠어요? 총이 맞고 새우는 지분이 올라가야 되죠. 총이 올라가나요? 지분이 올라가나요? 지분이 올라가고 새우로 나눠진다는 거 맞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이 순소득 승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이게 크다는 거는 그냥이야 회수 기간이 오래 걸려.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길어진다? 길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이 동일어해요. 그죠? 그럼 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 따라해봐요. 순자는 작을수록 좋다. 그럼 얘네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작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정답은 몇 번만 맞다? 2번.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수익률법이 역수관계인데, 자, 수익률법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어때요? 조소득 승수와 총 자산 회전율이 역수라고 제가 적어 놨죠? 자, 그러면 이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그럼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1억을 투자했다. 그럼 1년에 1억 벌었으면 1회전 됐으면 회전율은 낮아야 돼요?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럼 자 보세요. 자, 이 조를 총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건 총투자율 총소득을 나누고 자, 이건 그냥이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총. 따라해요. 총이죠. 그럼 여기도 그냥이야 다 총이 들어가요. 그럼 총자산회전율도 따라해요. 총. 그럼 얘도 총투자에 대한 총소득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빨리 식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이거. 다 까먹어. 자, 그럼 아까 요거는 2번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 봐봐. 여기서 지금 여기 3번이 9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9번에 3번. 아까 제가 요거는 총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다음에 청. 그럼 총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무슨 소득이다? 총소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총자산회전율은 그냥이야 다 총이야. 그럼 총소득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씩 보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맞다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보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렇구나. 이따 보겠지만 요 총끼리 요거는 그냥이다. 요거는 역수다. 역수고. 그 다음에 아까 순소득 승수와 종합이 역수죠. 그죠? 그래서 순종한다. 제가 야매를 딱 드리면 제 야매에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한다. 그럼 뭐하고 뭐가 역수예요? 순소득 승수와 종합적으로 하는 역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여기도 새우가 나오니까 여기도 새우가 나오죠. 그래서 새우끼리 역수다. 역수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요건 배당이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배당은 세전으로 간다. 배당 항상 세전으로 받거든요. 그죠? 그럼 지분 배당률이 나오면 누구와 역수관계가 되겠어요? 세전음수와 역수관계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럼 다 한 다음에 가볼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페이지 109페이지로 가시면 109페이지 맨 위에 비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읽어볼게요. 승수법은 투자액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투자액이 올라갔고 수익률은 수익이 올라갔어요. 그럼 승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의 배율로서 수익률은 투자 대비 수익이 비는데 승수와 수익률은 그냥이다 역수관계다. 근데 아까 승수는 커야 돼요? 승수는 작아야 돼요? 수익률은요? 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고 이 방법이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계산된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산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비율 분석법은 이제 가겠는데, 자, 비율 분석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고, 얘네들도 그 지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좀 색다르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따라서 대부 비율.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새로 받으셨죠. 그래서 책에 좀 안타까운 게 LTV와 DTI 계산 문제가 없어요.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LTV는 그냥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50% 땡겨준다면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은 같아요. 얘랑 달라요. 얘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눠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자,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럼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대한 부채.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천만 원이라면 타인 돈이 50%면 내 돈도 5천만 원이죠. 그러면 100%가 된다는 거죠. 얼마가 된다? 100%. 만약에 타인 돈이 60이면 나는 4천만 원을 투자했죠. 그럼 요거는 1.5니까 60이면 몇 퍼센트가 되죠? 150. 타인 돈이 80이면 내가 20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죠? 400%가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400%는 따라서 4배 빌렸다. 자, 이건 1.5배 빌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이면 25가 된다는 걸 한번 계산해보고 100이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게 이게 기출인데요. 자, 기출에서는 자, 따라합니다.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모두 커진다. 그럼 작아진다라고 많이 나왔어요? 모두 커진다고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안 커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죠. 지분수 커지고요. 나중에 이제 금융 쪽 위험도 높아지고, 자, 시험 문제 뭐 나오냐면 금리가 나와요. 자, 이게 높아지면 은행이 차입자가 채무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금리도 낮추겠어요? 올리겠어요? 그럼 요거 높으면 수요도 늘어나죠. 그럼 요거 뜨면 모두 그냥이 다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로 암기하시고, 자, 따라서 부채 감당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주 저번에 이제 일요일 날 계산 문제 특강한 건 아시죠? 계산 문제 특강. 그 계산 문제 특강을 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90문제에서 11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들으셨으면 우리가 좀 들으셔서 좀 보충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상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자, 상가는 그냥입니까? 얘도 LTV가 있습니까?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일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잔액이 있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일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항상 커야 된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상가 건물의 1층에 순두부집 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 월세를 잘 내. 자, 원래 이게 나눈다가 이제 투니까 이따가. 그다음에 순두부. 그럼 얘 나오면 무슨 투부가 나오셔야 돼? 순투부. 이해 가셨어요?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할게요. 총 자산회전은 아까, 따라서 총총총. 그럼 얘는 그냥이 돼요? 다 총이 나와야 돼요. 총 투자는 부동산 내가 같이 샀다는 얘기고, 아까 총소득 승수가 역수죠. 채무불이익률은 높아야 돼요? 채무불이익률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순영업소득은 아까 순투부 하셨죠. 그럼 우리가 왜 순투부를 하냐면, 순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빼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유효조숙이 내려간다. 그럼 순이 내려가야 돼요? 유효가 내려가야 돼요? 유효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는 뭐냐면, 순의 그냥입니까?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유효는 경비까지 또 빼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불이익률이 낮다? 그럼 요거는 순소득이다? 유효다? 유효가 되죠. 다시, 요건 반드시 무슨 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순소득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경비하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있으면은, 자, 요건 소득이 반드시 순소득이다? 유효다? 유효. 따라서 유영부. 이렇게 암기해도 되는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나도 초라하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게 순이어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이건 무조건 배정돼요. 하셔야 돼? 이거 중요해 이거? 느낌 확 와? 순이 들어가야 돼? 유효가 들어가야 돼? 순이 들어가면 큰일 나버려 이거. 그죠? 그래서 뭘 따라서? 뭐가 풀려있어? 유체차가 유체, 순체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영업경비에 대한 비율하면 항상 영업경비가 올라가는데, 영업경비가 높아야 돼요? 영업경비가 좀 낮아야 돼요? 근데 조소득이 들어가는데, 자, 따라서 유영순. 그럼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래서 원래 얘는 유효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능으로 한다 그러면 가능으로 가셔도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아까 8번 풀었었죠? 8번, 저번 주 그 프린트. 아까 8번 풀었죠? 9번 풀어보세요. 9번 스타트. 정답은 1번이 맞죠? 그죠? 그럼 일단 그 109페이지 또 요약집을 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니까 109페이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 비율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내가 투자한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저당 융자라고 하고, 부동산 가치의 저당 잔금이라고 표시됐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1억에서 5천만 원을 대출 시점에서 빌리면 그냥 이 돈을 갚아 나가요. 그럼 기간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잔금으로 표시하는 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높을수록 채무의 원금 회수가 쉬워요? 좀 곤란해요? 곤란하기 때문에, 자, 이따가 이제 오늘 프린트물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금리를 낮출까요? 금리를 높일까요? 은행이. 다시 할게. 대부분이 높으면 은행이 위험하죠. 채무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부분이 커지면 그냥 싹 다 커져서. 그럼 금리도 안 올라가. 그래서 아까 이따가 오늘 프린트 이따 볼 거고요.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커지죠. 근데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그래야지만, 거기 보시면 저당 투자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은행이라고 적으세요. 은행. 얘가 누구라고? 그럼 1보다 커야 누구도 투자한다는 거야. 은행이 투자한다는 건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1이어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안 되지. 채무링이 일어나겠고, 1에 가까워도 차입자, 대출자 모두 위험하지? 그럼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밑에 유효를 순서대로 가는 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 아까 부채 감당률은 그냥입니까? 아까 순투부니까 부채 서비스만 봤습니까? 순영업 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빼주죠. 얘기해봐요. 근데 순영업 소득보다 그냥입니까? 유효는 위에 있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영업경비도 빼야 돼요. 빚도 다 빼줘야죠.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따라하지 못해. 힘들어 죽겠다. 공부를 해야지 뭐 대화가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대학교 때 가외를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는 애는 조금만 하면 네, 알아들었는데, 공부 못하는 이거지.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 개별성이라고 아세요? 개별성? 그냥이야 수강생마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럼 순소득 말이야. 자, 할게요. 다시 할게. 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채 감당률과 채무이익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그건 잘 알아? 이건 알아. 그렇지? 유용순. 부세형세 아시잖아요. 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가가 뭐예요? 가공기만 아시죠? 가는 소득에다가 뭘 빼요? 기타 소득을 더하죠. 유효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 갑자기 신났어. 영업경비에다가 무슨 소득이 나오죠? 부채 서비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자, 부채 감당률은 이 순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얘기를 해봐. 원리를 가자고. 부채 서비스 나가는 거지. 그럼 순소득은 그냥이야 경비를 미리 뺐어.
뺐으니까 얘는 상관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까 제가 유효를 짰을 때 왜냐면, 자, 이건 순이에요? 유효가 돼요?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그냥 위에 있어. 그럼 여기 경비 뺐어, 안 뺐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그럼 부채 감당률은 아까 순투부로 암기하시고, 얘는 분명히 경무선을 떠나서 뭐가 피어 있어? 이게 순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레파토리에 정해졌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틀리면 안 돼, 이거. 내가 유채꽃까지 갔어. 유채꽃까지.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유채꽃까지 갔어. 아시겠어요?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원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채 감당률은 따졌어요. 순투부. 부채 서비스만 본 거고, 채무이행률은 유효로 따졌죠. 유효라는 건 그냥이야. 경비와 부채 서비스 아직 안 뺐어. 안 뺐으니까 얘랑과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효라는 건 그냥이야.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아까 순소득은 부채 서비스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암기도 되고 빨리 수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아까 따졌어요. 순투부. 그러면 순소득과 부채 서비스만 따지지. 근데 채무이행률은 유효로 따졌을 때 뭐하고 뭐까지 따져야 돼?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까지 따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똔똔이면 이제 손익분기라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채무불이익이 클수록 채무이행 위험이 가능성이 커지죠. 채무이행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맞나요? 영업경비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총소득이 내려가죠. 자, 이것도 원리가 이래요. 자, 따라서 유영순. 그러면 얘는 원래 유효로 따지는 게 원칙이에요. 뭐로 따지는 게 원칙이다? 근데 시험 문제 가능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그냥 얘기가 없으면 가능으로 구해야 돼? 유효로 구해야 돼? 근데 만약에 가능으로 간다면 가능 총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까 총자산 해역률은 총총총 기억하시죠? 그럼 이거는 총 투자에 대한 조속에 대한 비로서 우리가 얘는 이 총소득을 이제 가능 유형 사용할 수 있고, 총자산과 조소득의 순서가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도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지표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동일하더라도 지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 문제 이제 쉽게 갔어요, 이제. 그러면 요거 정답은 몇 번,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요 9번 플러스가 1번이 정답이죠? 뭐하고 역수관계죠? 종합자본율과 순소득 순수. 따라서 순종. 따라서 순종이 역수다. 순이 뭐야? 종이 뭐야? 아시겠어요? 요거 아까 순투부 기억나시죠? 그럼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럼 1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이 부채 수익 얘기죠.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총총총 했었고 아까 대부분이 높아지면 그냥 싹 다 커져. 그럼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겠죠. 자, 아까 채무이행 알아요? 채무이행. 너 얼마나 답답하면 뭘 따라서? 아니 잠깐 뭘 따라서? 뭐가 펴 있어? 유채꽃이 펴 있어요. 맞아요? 그 원리는 뭐냐면 얘는 순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효라는 건 아까 경비를 뺐나요? 아직 안 뺐나? 경비와 부채 서비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채무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채무이행 나왔다. 그럼 따라서 유채. 순소득이 아니라 유효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이 기출 문제를 뺏겨요. 출제원들이. 그죠? 그럼 다시 할게. 따라서 순종. 누가 역수관계다? 순소득과 종합이고,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 얘 나오면 그냥이야 총총총이야. 총총총이고, 얘가 커지면 싹 다 커지지. 그 다음에 채무이행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유효가 나와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같이 나와줘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번호를 이제 맞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이 없지만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자, 볼게요. 할인기법과 비할인기법이 있죠. 그럼 할인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그래서 이 DCF법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그럼 얘는 시간가치 고려 안 했다? 했다. 할인했죠. 자, 그래서 한 해를 따져요? 매 기간을 따져요. 자, 소득이득만 봐요? 임대료만 봐요? 양도차익 다 봐요. 항상 세후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따라서 유입과 유출을 갖고 다른 거죠. 그럼 저번 시간에 수는 빼는 거죠. 따라서 빼갔나? 빼. 그럼 이건 그냥이야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0보다 커야 되죠. 자, 이건 그냥이요 같게 했어요. 그럼 그 할인율이 요거보다 커야 되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나눴습니까? 그래서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근데 얘네들은 할인했다, 할인을 안 했다. 시장 가치를 불고려했죠. 그래서 어림셈법은 따라서 어리버리, 대충 여러 해예요, 한 해예요. 한 해 소득. 한 해. 무슨 말이냐? 아까 1억에서 내가 1억 나가면 2천만 원씩 매년 벌죠. 근데 그냥요, 이 소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똑같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임대료만 따졌어요. 처분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결과치만 직접 비교해 곤란하죠? 승수법과 수익법은 다시 역수관계다. 자, 얘도 시장가치 고려했다, 안 했다? 한 해 소득에도 결과치를 직접 비교 어렵고, 대부 부채, 부채감 세물물이익률, 총장 영업금리까지 봤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를 봤을 때 여러 개를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쪽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자,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 현가. 그럼 현가, 내부, 지수가 들어가면 할인했죠? 그 외에는 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요 10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10번. 그래서 10번 문제를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10번 문제 스타트. 자,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 요것만 암기하시려 했죠. 그럼 현가 들어갔고 내부 들어갔고 지수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이건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점수 하나 따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또 작년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까 승수법이 있었죠. 승수법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들 수 있거든요. 승수법이. 그러니까 승수법은 아까 조순전후에 대한 4가지 승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심화학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책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예상 문제로 들어갈 때는 제가 아마 이제 프린트를 좀 제공하려고 해요. 그죠? 제 요약을. 제공해도 되겠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자, 자,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난이도 굉장히 어렵던 게, 이 승수가, 보세요. 이 소득으로 본다면 위의 소득이 크죠? 대답해보세요. 기출이 됐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5원에서 경비를 빼죠? 그럼 경비를 빼서 만약에 3원을 빼면 얘가 2원이 되잖아요. 그럼 5원에서 2원이니까 그냥요, 위에 있는 소득이 더 커요. 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승수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난이도가 높은데. 자, 보세요. 얘는 금액이 10원, 10원 똑같을 수 있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큰 숫자로 나눈다. 작은 숫자로 나눈다. 작은 숫자로 나눠버려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걸 나누면 2가 되고 얘가 5가 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좀 예고편을 때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책이 없어서 힘들어. 자, 요 소득은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대답해봐요. 위에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0원, 10원 똑같죠? 그럼 얘가 5원이 내려가고 2원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큰 숫자로 나눈다. 작은 숫자로 나눈다. 그럼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2하고 5니까 그냥입니까? 밑에 있는 게 더 큽니까?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소득은 그냥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회수 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이게 많을수록 숫자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 그렇게 해놔야 제가 나중에 좀 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심화학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럼 금융 파트로 가볼게요. 페이지 110페이지로 가고, 갑니다. 자, 110페이지 가는데 빠진 게 있단 말이야. 오늘 프린트 1번 문제를 한번 펴보세요. 프린트 1번. 프린트 1번을 보시면,
삐졌어요? 자, 그래서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떠요. 그래서 계산이 나온다. 대출액이 나올 수도 있죠. LTV랑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율 분석 LTV와 DTI를 또 구하는 그 비율 분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를 해주는데 지금 1번 문제 케이스와 2번 문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자, 따라서 2번이 중요하다. 몇 번이 중요하다? 2번. 자, 2번을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이 기출 문제를 따라서 숫자만 바꾼다. 숫자만 바꿔도 틀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럴 때 숫자만 바꿔내야 말이에요. 문제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숫자만 바꿔서 내가 뜬 게 계속 났던 게 뭐냐면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그냥요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기존 대출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빼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A가 추가로 대출받을 건 얼마니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수해야 되는 게 LTV 담보인정비라고 DTI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까 투자론에서 LTV와 DTI를 계산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자, 간다. 지금 LTV하고 DTI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걸 투자론에서 같이 연결시켜 놨다면 론 투 밸류라는 것은 이건 따로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대부 비율 기억나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론 투 밸류인데 좀 야매로 이 2가 나눈다는 거야. 따라서 나눈다.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럼 너무 똑똑하니까 이건 뭐를 뭐로 나누겠어? D를 I로 나누겠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 이거는 L을 V로 나눴잖아. D를 I로 나누겠지. 아시겠습니까? 나왔다니까 계산 문제가. 그럼 우리가 이 밸류라는 건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그럼 담보 가치가 있겠죠. 그죠? 담보 가치에 있어서 자, 요거를 LTV랑 곱하면 론, 대출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 자, 여기 LTV 있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 몇 %예요? 50%. 그럼 부동산의 가격을 찾아야 되죠. 그럼 요걸 찾아갖고 요걸 곱하시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식을 하는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요걸 식을 갖고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죠, 지금? 5억. LTV가 얼마야? 그러면 반이니까 자, 2.5억이 되겠죠. 2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2억 5천. 근데 DTI를 구해서 그거보다 어떻습니까? 작은 쪽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자, 그럼 화면에 얘기해 보세요. 몇 %입니까, DTI가? 40%인가요? 인컴이 연소득이죠. 연소득. 그 연소득이 얼마죠? 6천. 그럼 요 데빗이 뭐냐면 요게 원리금이에요. 부채 서비스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그 원리금이 64, 24, 2,4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 하신 분들에서 다시 간다면 요 LTV는 그냥요 담보가 기준이에요. 그 담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5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50%까지만 빌려주겠다는 거고, 이 DTI는 그냥이야 연소득을 봐야 돼요. 그 총부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얘 금액도 커져요.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총부채 상환할 수 있는 6천에서 40% 2,400만 원만큼 네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누셔야 돼요. 무슨 상수로? 저당상수로. 그러면 뭐가 나오죠? 대출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저당상수는 보통 0.1을 낼 가능성이 커요. 저당상수가 0.1 돼 있죠. 그럼 얘가 얼마다? 2억 4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얼마 대출해 주겠어요? 2억 4천인데 기존 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0.7억 있었죠. 그럼 얼마다? 1억 7천 빌려준다는 거죠.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 그래도 틀리더라고.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다? 1억 7천 알 수 있죠. 요걸 이제 간략히 밀어드려요. 밀어드리는데, 좀 나중에 기출특강을 보면 아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상가 건물이 나오거든요, 주택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출 특강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계산 문제 특강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19회 때 나왔어요, 19회 때. 올해가 몇 회예요? 32회, 32회. 그 몇 년 됐어요, 이게 출시된 지? 이 계산도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 하여튼 막 오래됐지? 끊겼어,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유형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 갑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를 대출했는데 기존 대출이 없어요. 따라서 기존 대출이 없다. 없는데 쭉 읽다 보면 사업자가 내면 연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자. 기존 대출은 있어 없어? 나중에 뺄 금액은 없죠. 근데 이자가 있다는 것은 은행이 좀 더 빌려주겠어요? 좀 덜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요 400만 원을 따라서 원리금에서 뺀다. 원리금에서 빼갖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요즘 최근이야 19회 때 나오고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2번을 찍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작년에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가가 아까 따라서 부채 감당률 순투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기출특강이나 요번 기출 그 계산 문제 순당당이라고 외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보자. 자, 일단 시험 문제가 LTV부터 구하는 게 좋아요. 뭐부터? 그럼 답이 나와요. LTV 구하면. 자, 간다. 자, 그러면 LTV가 지금 몇 퍼센트야? LTV 찾아보세요. 몇 퍼센트? 60%. 찾으셨어요? 그럼 담보가액을 찾으면 되죠? 36? 그럼 얼마나 빌려준다는 거예요?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LTV를 구한다는 자체가 답이 보이는 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1.8억이 1억 8천이죠, 그죠? 지금 DTI를 아직 안 구했죠? 그럼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얘를 DTI 안 구했으면, DTI와 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1억 8천이 나오면 얘가 정답이겠죠? 그럼 1억 8천이 없으면 그 밑에가 정답이겠죠? 1억 8천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안 내. 나는 지금 이게 소름이 끼치는 게 내가 한 6, 7년 있다가 내가 출제를 갈 거거든. 아, 진짜. 학교로 이제 옮겨 탈 거야. 내가 낼 때 이렇게 낸단 말이야. 나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 나 한참 걸려. 7, 8년이. 더, 학원에서 더 있다가 가니까 그냥 오래 해, 그냥. 그지?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뭘부터 구하는 게 빨라요? LTV.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LTV를 구하면 어느 정도 그 오지선다에 답이 보인단 말이죠. 언더스탠드? 자, 봐봐.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럼 1억 8천이 있어요? 없으면 그게 정답이 되거나 그 밑에가 정답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얘는 그냥이야, 요걸 원리면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좀 덜 빌려줘야 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럼 DTI 가볼게. 아까 DTI 간다. DTI가 몇 퍼센트야? 40%지. 좀 찾기나 좀 해주세요. 제가 풀 테니까. 많은 걸 원하지 않아. 내가 해줄 테니까 찾아서 40%? 연소득이 5천. 곱하면 되지. 5천만 원이. 5, 4, 20, 2천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만큼 이제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대출액이 나오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이야 얘가 기존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가 나가고 있어. 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왜 그럴까? 이거 요 정도 나가니까 너 원리금을 너 갚을 능력이 2천만 원인데 거기서 좀 까갖고 1,600만 원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뺀다는 거죠? 원리금에서 빼요, 원리금에서. 이해하셨죠, 그죠? 왜냐면 이 전체 금액이 2천까지만 가능하다는 건 이 400만 원 있다는 것은 이걸 빼주고 빌려주겠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400을 빼주죠? 그러면 4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그냥이야, 이 금액이 작아지겠어요. 그럼 대출액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가 보통 0.1이 나왔는데 왜 0.16이 나왔냐면 1,6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0.16으로 고쳐줬어요. 그럼 딱 얼마로 떨어지죠? 1억이 딱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1억 8천과 1억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그러나 내가 교수님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2번하고 1번 중에서 어떤 걸 찍어? 2번을 찍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을 좀 준비하실 분들은 요게 내년에 나올 수 있고, 올해는 그 아까 따라서 상가가 나온다. 부채 감당률 있었죠? 거기서 상가에 대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